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월 23일 1시 27분이 지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영혼에 관하여 3권 3장 내용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네, 오랜만에 정리를 하게 됐는데 좀 애매한 구절이 있었는데 우연히 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을 하게 됐고요. 네,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3권 3장은 이 생각과 감각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감각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인지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과 감각에 대한 차이점, 옛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과 감각의 차이가 뭔지 이걸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 중에서도 이제 인지와 관련된 기능 중에서도 몇 가지가 있다라고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상상이라는 것의 독특한 특징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예측하고 감각하고 생각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상상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입장은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냥 예전 사람들의 생각을 본다고 생각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한번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나오는 건 생각과 감각에 대한 옛사람들의 입장을 검토하는 건데요. 옛사람들의 입장이 뭐냐면 옛사람들은 생각에 대해서 감각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고 봤다라고 합니다. 이 옛사람들이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 보면 일단은 그 기존 내용을 보게 되면 불은 불을 파악할 수 있고 물은 물을 파악할 수 있고 공기는 공기를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흙도 흙을 파악할 수 있는데 왜 우리의 머리카락, 흙으로 이루어진 머리카락은 감각을 전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을 하는 건데요. 불이 불을 파악할 수 있듯이, 불이라는 게 우리 안에 뭐 어떤 불과 같은 게 뭔가 있고,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불을 우리랑 유사하네, 그래서 파악할 수 있네,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갖는 어떤 생각이나 판단 이런 것도요. 동일한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도 동일한 무언가를 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게 나타나네 하면서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감각하는 것처럼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이 주어지는 자극에 맞는 뭐 이러한 빛이 네모난 빛이 간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식 속에서도 이 네모난 빛을 인식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생각도 뭐 저것은 뭐다 라는 생각이 주어지니까 우리한테도 저것은 뭐다 이런 생각이 생겨나게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이 감각 같은 경우는 주어지는 자극에 맞춰서 똑같은 인상을 갖기 때문에 동일한 것을 갖기 때문에 참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얀 물체를 봤기 때문에 하얀 인상을 갖고 그러면 이거는 올바른 인상이야 잘못된 인상이야 했을 때 올바른 거야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참되다 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생각과 같은 경우도 생각을 주는 무언가로부터 우리는 그 생각을 동일하게 이제 도장 찍듯이 갖게 된 것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치한다면은 똑같게 되죠. 근데 앞서 이제 그 옛사람들은 우리의 인식에 있어서도 생각이라고 해야 되는데 생각에 있어서도 그 주어지는 정보에 맞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참된 생각, 참된 판단만 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감각할 때 감각한 정보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생각을 할 때 주어지는 정보 그대로에 대한 생각을 갖다 보니까 거짓된 사유나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착오라고 언급을 하긴 했는데 우리가 주어지는 정보 그대로 정보를 받아서 그에 따른 인상을 갖고 생각을 갖는 거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생각만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게 되는 입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한테는 착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간은 올바른 생각보다 착오 속에 살 때가 더 많은데 라고 하면서 너희들 이걸 안 다뤘네 문제점이 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감각과 생각의 차이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일단 감각은 모든 동물이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물이라면은 감각을 다 한다. 근데 생각은 소수의 동물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감각은 항상 참인데 사유는 참인 것과 거짓인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감각이 항상 참인 이유는 아까 그 내용과 같아요. 우리는 빨간 빛을 봤기 때문에 빨간 빛에 대한 인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초록빛을 본다면 초록빛에 대한 인상을 갖고요. 어디서 소리가 났다면 그 소리에 대한 인상을 갖는다. 그래서 그 감각을 일으키는 것하고 감각하는 우리 뇌는 똑같은 일치하는 것밖에 못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앞서서 좀 얘기가 나오긴 했었죠. 근데 반면에 사유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어떤 정보를 줬는데 이거를 다르게 왜곡하고 있거나 잘못 받아들이거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과 사유는 일치한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에 의해서. 네, 그 다음 보게 되면은 감각은 왜 항상 참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그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원래는 상상과 관련해서 감각이 참인 이유, 그 다음에 거짓된 경우에 대한 해석을 내놓는데 여기서 같이 묶어서 얘기하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감각은 항상 참이냐, 감각도 거짓된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내놓는 게 태양의 크기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태양은 작다라고 보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은 뭔가 계산을 해보면은 태양은 지구보다 큰 것 같은데?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오류, 이런 거짓된 인식은 감각에서 비롯된 인식이 아니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감각이 오류를 갖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감각 자체는 오류를 갖지 않고요. 감각된 게 무엇인지를 논하거나 감각된 것의 크기나 운동을 논할 때 오류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하얀색을 봤어요. 우리가 하얀색을 봤는데 저거는 뭘까 했을 때 뭐 토끼가 될 수도 있고 옷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소금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것 중에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오류를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얀 걸 봤다는 감각 자체는 맞는데 문제는 그게 뭔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크기를 같은 거, 그 다음 우리가 감각을 이제 첫 번째 거라 그러거든요. 첫 번째 것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감각을 통해서 이제 통각하는 걸 얘기를 하게 됐어요. 통각. 우리가 귀에서 들은 정보랑 눈에서 본 정보랑 이런 것들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맨 밑 끝에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첫 인식 과정, 감각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 첫 번째 것을 거쳐서 통각을 거쳐서 뭔지를 파악하거나 대상을 파악하고 크기를 따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영역이 이 통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본다면 뇌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오감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오류는 어디서 생기냐면은 여기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하는 것 자체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없어. 근데 뇌가 착각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상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상상. 그래서 상상이란 게 뭔지를 살피게 되는데 상상은 감각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추론하는 거. 이거 이렇게 됐을까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따져보고 비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 가리켜서 이제 그 생각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의 말하는 상상은 회상이나 기억과 같이 어떤 인상을 떠올리는 건데 그 떠올리는 과정에서 그 대상이 없이 떠올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눈 감고 사과를 떠올려 보세요 했을 때의 그 떠올림, 그게 이제 상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상은 감각이 아니죠. 감각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추론 상황이 아니죠. 그냥 인상을 떠올렸을 뿐이니까. 뭔가 추론하고 계산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추론하는 상태도 아니고 감각하는 상태도 아니래 라고 하면서 분명히 인식과 관련된 어떤 기능인데 그게 과연 뭐에 해당이 될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과 관련된 기능 세 가지, 감각, 생각, 예측과 관련해서 비교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비교 개념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게 되면 상상과 예측에 대한 비교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예측이라는 거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걸 말합니다. 보게 되면 감각이 있어야 상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 없이 어떤 사과를 떠올려 보세요 했을 때 사과를 떠올리겠지만 그 사과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떠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과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사과를 상상하는 게 불가능하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측 같은 경우는 상상을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예측도 가능하다. 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이랑 상상이라는 거는 그 뭐 순서상으로는 하나의 계통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상상과 예측은 완전히 별개의 기능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상을 다시 보게 되면 상상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약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다. 참 거짓을 구분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어떤 물리적인 법칙이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특징이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상은 모든 걸 내 마음대로 조건 짓고 그래도 상관이 없지만 예측 같은 경우는 참거짓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전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규칙 하에서 움직인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측은 어떤 규칙상에 있다면 상상은 무규칙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상은 감정적 경험을 야기하지 않고 예측은 감정적 경험을 야기해서 두려움이나 용기를 갖게 한다라는 건데요. 이제 상상을 한다고 할 때 보게 되면은 사과를 떠올려 보세요라고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 떠올려 보세요 했을 때 감정적 경험을 겪진 않죠. 근데 이제 뭐 그 좋아하는 사람이라던가 뭐 그리운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하면 감정적 경험이 나올 수는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상상은 그런 감정적인 경험에 대한 그 상상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자극받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떠올려 보세요 했을 때의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감정적인 경험을 야기하는 게 아니다. 애초에 감정적인 경험을 떠올리려고 했을 때 우리는 뭔가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긴 한데 조금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무튼 예측 같은 경우 내가 얘랑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우리를 죽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 됐을 때 두려움이나 용기를 갖게 되기 때문에 상상하고 예측은 감정적 경험에 있어서도 다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상상과 감각의 비교인데요. 감각은 대상을 둔다. 예, 맞죠. 감각한다는 거는 대상이 있어야 우리가 감각을 하는 거니까. 상상은 대상을 두지 않는다. 꿈을 꾸는 경우도 이제 대상이 없이도 인상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 보게 되면 감각은 늘 우리와 함께한다. 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자나깨나 감각은 반응하죠. 근데 상상 같은 경우는 매번 그러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공상하듯이 뭔가 떠올려야 할 때 그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감각 능력은 모든 동물에게 있다. 상상 능력은 애벌레 같은 동물은 갖지 못한다 라는 얘기하고요. 네, 감각하는 동안에는 착각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뭔가를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그 검은 물체가 있는데 제 마이크가 검거든요. 마이크가 검은데 이 마이크를 하얗다라고 착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제 시각적인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그대로 보는 대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감각할 수 없는 동안 상상하는 동안에 이제 착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상과 생각, 일반적 추론에 대한 비교를 하는데요. 생각 같은 경우는 이성의 활동이고 근거를 갖추고 확신하기도 하는데 상상 같은 경우는 이성의 활동이 아니고 그래서 무제약적이죠. 뭐 어떤 그 조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근거가 없고 참이라 확신하지도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언급한 이 상상에 대한 특징을 통해서 이제 상상을 다시 한번 규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감각이 있어야 하고요. 감각된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대로 다룰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적 경험을 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극이 없어도 인상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감각 능력을 지닌 것 중에서도 소수의 것들만 지녀야 하고 그 다음에 착각과 거짓이 있을 수 있으면서 근거가 없고 참이라 확신하기 어려운 특징을 갖는다. 그거는 상상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합니다. 네, 이게 그 이제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만 글이 조금 애매하게 적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헤맸고 그래서 아마 제가 저번 주부터 안 했을 거예요. 네, 저번 주 한 12일 날 영상을 찍고 한 일주일을 쉬고 어제는 제가 일이 있어서 못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하게 됐는데 어제까지도 사실 이게 무슨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연히 보다가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해서 하긴 했는데 그게 여기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텍스트를 볼 때 이 애매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에 대한 거는 정리가 됐는데 굳이 그걸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으니까 하진 않았고 빨리 영혼에 관하여 3권 영혼에 관하여를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